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김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투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대전제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 지지든 바이든 지지든 그 선택은 본인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근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강의실에서 미국의 보수 진보 이념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 10가지의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그 이슈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인적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세금, 의료, 보건, 소득 불균형, 기후변화, 총기 규제,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이 이슈들을 설명하면서 청강생들에게 내가 진보 성향인지 또는 보수 성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매 이슈마다 동의하는 쪽에 마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끝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나는 내 자신이 A 성향인 줄 평생 알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B 성향에다 7개나 마크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 50년 이상 사신 분이고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이었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시사 해설, 미국 일상의 복잡 다양한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 오랜 세월 동안 한 20년 동안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한 5,000회 가까이 방송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미국의 이슈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단지 이런 몇 가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첫째로 미국의 주요 이슈와 현상이 나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observer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카 문제가 등장할 때 한국의 연합통신이 이 이슈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한 오보였습니다. 이 통신이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절실한 감정이 전혀 없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의 미디어들이 쓴 일종의 구경꾼의 입장에서 쓴, observer 입장에서 쓴 기사를 읽고 미국의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이상한 현실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미국의 국민이고 나의 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 정치적인 현실이 미국의 그것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이 오니까 내가 정부로부터 $1,200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단일민족 출신이고 6.25 문화의 영향 아래 오래 있었고 한인 커뮤니티 내의 lack of leadership,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내 이슈를 이해하는데 등한시하게 되고 촛불, 태극기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무식을 만들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Korean American입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미국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고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 사항은 첫째로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김씨, 이씨, 박씨면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요소도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나의 정체성, 사회학적인 나의 정체성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분명히 내 일인데 이게 내 일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이상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도 그냥 남의 일처럼 흘려버리고
그게 이해 부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이슈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견해를 오늘은 소개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만일 제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가 절대적인 정답이다 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이슈들이 무엇인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종, 의료복지, 이민 세금, 정책, 또 기후변화, 소득, 불균형 등등에 추가해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총기 규제, 사법제도 개혁, 또 요즘에 제기되고 있는 문화전쟁, 전염병 대책, 대법원 판사 지명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슈에 대한 강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각 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견해를 숙지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은 과연 무엇인가? 이민자 그리고 소수의 입장으로 본 이슈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수의 이민자로서 다수의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종 문제라든가 이민, 복지, 경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민자 소수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재산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 혜택도 필요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높다. 나는 마지널 라이프층의 견해와는 무관하다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존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나의 견해와 의견과 주장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대의 정치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가 바른 태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견해와 주장의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과정이 과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즉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느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A라는 사람의 경제, 복지, 총기 이슈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B의 인종, 이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 고로 나는 B를 선택한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몇 사람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주 카톡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저한테 전해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왜 미국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마땅치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대별해 보니까 첫째, 트럼프가 동성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 그런 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이크 펜스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셋째, 트럼프가 인격자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모세고 오바마는 마슬렘이고 바이든은 소셜리스트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기독교 내 동성애에 관한 의견은 한 가지로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는 교단도 있고 또 반대로 동성애자 결혼식 집례를 했다가 파면을 당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동등 보호 권리에 대한 판결의 성격입니다. 즉 일단 미국 국민은 동성애자든 장애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범죄자든 모두 동등한 보호를 받을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 즉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련된 이유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 펜스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가 NBA의 반발을 받아서 경기 전체를 보이콧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펜스가 100배 사죄를 한 후에 경기를 재개했었는데 인종차별주의자 발언을 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인격자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가 현재까지 약 20여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고박을 공개적으로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국민을 향해서 SOB라고 쌍욕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게 보수주의적인 의견을 강하게 가진 백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He is a real jerk, but he's doing good job. 그는 되먹지 않은 놈이야. 그러나 일은 잘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그가 인격자다라는 말은 삼가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망측한 단어를 한국에 사는 목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lack Lives Matter. 이 폭동 시위가 있었는데 폭동과 약탈 폭력은 결코 어떤 면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Law and Order로 바로잡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경찰 개혁이라든가 사법제도 개혁에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BLM 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Original sin of slavery 그런 뜻인데 원초적인 노예제도에 대한 죄악 이런 얘기입니다. 흑인에 대한 억압과 노예제도가 400년 정도 된 것인데 흑인 사회의 빈곤과 폭력과 마약은 원초적인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언들에게 나라에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감 또는 절대적인 패배감 이런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이 있는데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988년도 한 반세기가 지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당시에 $20,000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준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 규명과 해결책 모색에는 이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판단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었는가 하는 자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게 카톡을 보내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보수주의라는 미국의 개념이 무조건 낙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라고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소수계를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경제 수요 공급의 원칙을 지지하고 지나친 복지를 자제하고 이민 문제는 법치도 풀라는 주장을 하고 거리폭력과 범죄를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게 오는 카톡의 내용은 전혀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년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유니티, 화합보다는 디비전, 헤이트리드, 분리와 혐오, 감정을 자극하는 것인데 부분적인 자신의 정치 기반에만 치중을 하는 현상입니다. 반대쪽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생각이죠. 좋지 않은 현상인데 여론조사가 이런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판세로 보면은 고정적인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주가 14개, 고정적인 레드 스테이트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경합지역, 즉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약 15개 주 정도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서 기독교 내에서도 백인 복음주의와 흑인 히스패닉계 기독교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계 이민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무엇인지, 내 참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경우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컬러 코드도 없습니다. 인비지블한 존재가 우리 에이시안들인데 한국이민교회는 백인의 복음주의 교회나 흑인 교회와는 달리 정치와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무관하기보다는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폴리티컬 무브먼트가 뭔지 시빅 무브먼트가 뭔지 이것도 구별조차 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적은 소수계이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표도 없는데 게다가 이 사회의 이슈도 잘 모르고 정치적인 식견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쉽게 깔보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극기, 촛불, 이건 내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모셔널 이슈일 뿐입니다. 한국 소식에는 박식하고 미국 소식에는 무식하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사 해설을 접하는 태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접속해 주시고 포워딩 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자원봉사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로컬 뉴스입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미시간 주지사 납치 사건 시도에 언급하면서 모든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귀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막말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대통령의 언어가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마치 폭력 라이선스 같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에 Liberate Michigan, 미시간을 해방시키라라는 트윗을 했었고 FBI가 그제 수요일에 6명의 무장단체 소속, 말레이시아당 소속인 납치범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미시간 주지사인 그레첸 위트만은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거론이 됐던 정치인입니다. 위네가에 있는 비즈니스맨이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팔면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시에는 1년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는 스코키에 있는 의료장비 판매업소에서 5불짜리 마스크를 19불 95전에 판매를 해서 367%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톰 브래들리를 결국 눌러서 이겼습니다. 20대 19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였습니다. 톰 브래들리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에 5게임을 하면서 모두 베어스를 눌러서 이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월, 수, 금을 담당을 하고 한윤찬 박사께서 영어 클래스를 화요일, 목요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